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말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을 돌면서 2030 청년들을 주로 만났죠. 현장에서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요즘 조금 힘들다, 손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장동 특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관련 내용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월요일 다정회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국회 상황실은 여론 상황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6%로 32.4%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2주 전인 10월 4주 때를 보면 이 후보가 33.2%였고 또 윤 후보가 32.4%였죠. 그때와 비교를 하면 지난 5일 국민의힘 후보 결정 윤 후보의 지지율이 깜짝 상승한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9%,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입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승부수, 특검 수용하겠다라는 거였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또다시 예외 없는 특검을 강조를 했는데요. 조건부 특검 수용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외 없는 특검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 누굴까요? 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화천대유 관련한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일가의 본부장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본부장, 그러니까 윤 후보의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 얘기입니다. 또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이 화천대유 사건의 뿌리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7천억을 투자하고도 이익은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설계한 하나은행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돈의 흐름을 수사를 하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죠. 결국은 성남시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당시 예상 이익의 70%를 환수한 성과를 만든 데를 자꾸 이상한 수사 정보 왜곡된 걸 흘려가지고 마치 만전사장 하듯이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점도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또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그야말로 배임행위, 직권남용. 네, 국민의힘은 이 부산저축은행 특검 물귀신 작전이자 꼼수다라고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죠. 특검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혹은 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검 대상은 물론 시기도 이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패밀리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만나자는 건데요. 이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이 후보,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이 태도만은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면 대응에 나선 부분이 또 있죠.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루머를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119 구급차 사진, 그리고 구급 일지, 진료 기록 공개에 이어서요. 119 신고 당시의 음성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얼굴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네, 토사광란, 그러니까 이 구토와 설사로 배가 아프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폭행 때문 아니냐 이런 한간의 루머 정면 반박한 거고요. 119 신고와 이송 과정에서 이 이재명 후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구급대원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달라 이런 입장도 밝혔죠. 이 후보는 주말에 예비 부부와 캠핑을 하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부인 김 씨와 직접 통화를 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를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접니다. 원래는 저기 그 영상 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가지고 이렇게 꼬매가 안 돼.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이유, 수위 높은 가짜 뉴스가 계속 떠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윤 후보의 캠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른바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하루 종일 가짜 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이 후보는 언론의 탓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인 김 씨의 사고,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겠죠. 그런데 되려 이 후보의 잘못이라는 이 가짜 뉴스가 떠돈다는 겁니다. 앞서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인성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토로를 했는데요.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직접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행동하고 알리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한번 쓰고 친구한테 좋은 기사 알리고 또 거짓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 후보 최근 정작 기자들의 질문에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등 이 백브리핑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국민들의 궁금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이 진실을 알려달라는 주문, 사실상 이 여론 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악의적인 루머가 나오는 건 이 후보 본인의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로버트도 패대기 치고 형수에게도 쌍욕을 하고 뭐 철거민 철거 장면에서도 보여주는 그 폭력성 이 모든 것이 바로 평소에 그분이 국민에게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면 돌파 기조의 이 후보, 국민의힘과는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지만요. 애정을 듬뿍 쏟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들인데요. 대선 주자들의 2030 관련 행보를 소개하는 새 코너, 이 MZ세대에 대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네이밍을 따왔습니다. 맞아요, 민지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MG, 유민지인데요. 이재명 후보 주말 동안 메타버스를 타고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덕이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마시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H2O입니다. 이과분들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저희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술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께서? 사랑의 메입니다. 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이 후보는 오늘도 청년 행보에 나섰습니다. e스포츠 발전 의원 모임에 참석을 해서 게임 산업을 격려를 한 건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보다 뒤처졌다 비판을 했습니다. 2대 남을 겨냥한 정책일까요? 군대에 상무 e스포츠단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또 새롭게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 대회도 출전하고 자신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병력 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네, 청년들의 면접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이 소확행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면접 준비에 48만 원 실화입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면접에 필요한 정장대여, 헤어 메이크업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죠. 또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면접 수당을 지급하겠다, 의무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가 2030에 구애하는 이유요.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40대 이후에 보시면 지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비율이 80% 이상인 반면에 20대는 37% 그리고 30대는 28.7%가 현재의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2030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셈인데요. 이 후보는 오늘도 청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특히 현장과 동떨어진 행보를 한다면서 관료들을 겨냥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국간지기를 비판하면서 청년들을 감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할까요?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도 또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루머에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특유의 사회자 대처 방식이라고 할까요? 또 동시에 2030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을 콕 집어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자면서 바닥 민심을 훑는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 강조, 현장 행보 이재명, 특검 루머에는 정면 대응.